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7일 마감장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인해 주시장이 2차 전지 관련,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기대감이 좀 들끓은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로봇도 조금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뭔가 협력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 쪽은 좀 약했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호실적으로 계속 움직임 좋고요. 시장은 다시 조금 진정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3일 연속으로 점 하한가를 가고 있는 성광, 삼천리는 하한가 풀렸네요.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느냐, 여기서 뭔가 이제 교훈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뭔가 배울 점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얘기를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소있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 소가 잘 있는지, 우리 집 외양간은 괜찮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들을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 그냥 남의 집 불났으니까 불났구나 끝이 아니죠. 우리 집에 뭐 문제가 없나? 가스 출되는 게 없나? 뭐 불날 만한 소지가 없나?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혹시 만약에 불이 나더라도 우리 집 화재보험 들었나? 이런 걸 체크해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큰아버지 댁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늘 얘기 들은 게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특징이 큰아버지 댁이 굉장히 부자였다. 근데 집에 불이 나면서 가세가 기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집을 사면 화재보험부터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 웃기죠. 그 당시는 거의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정말 저도 신기합니다. 저는 집을 살 계획이 있었고, 그냥 저는 집과 차를 반드시 사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있고 내 차가 있으면 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고, 그리고 그 어릴 때 집을 사면 꼭 보험을 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집을 딱 사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집 화재보험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많이 불이 나면, 우리 집이 도둑이 되면, 우리 집이 뭔가 문제 생기면 아래층 뭐 옆에 집 불 나면 다 그냥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집도 없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파산하는데 보험을 들었죠. 그래서 한 2, 3만 원 현대해상인가? 만 원인가?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만기 되면 또 돌려주더라고요. 또 다시 가입하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도 보험을 들든 뭘 하든 준비를 하십시오. 우선은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늘 이제 얘기하고 강조했던 게 주식 성공 투자의 10계명 원칙, 기본 원칙, 뭐 잘하자가 아닙니다. 떼돈 버는 방법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자, 우선 첫 번째가 아니고 빵번째. 이거는 순서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다입니다. 본인 투자금을 절대 계좌 이체 후 위탁 운용, 다른 사람에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내 계좌에 돈을 빼서 다른 A씨, B씨 전문가에게 돈을 맡긴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돈이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저렇게 되고 있다라고 설명해 줘봤자 그건 제 돈이 아닙니다. 걔가 그냥 연락 끊고 외국으로 도피해버리면 끝나는 돈입니다. 찾을 수 없는 돈이에요. 누구에게 증명을 할까요? 이거 제 거라고 계약서 있습니다. 계약서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뭐 누구 전문가, 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박순영 이사님이라고 요즘 엄청 핫하죠. 2차 전지. 이 박순영 이사님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속이고 여러분의 돈을 맡아서 2차 전지 사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자문 받고 뭐 하면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증권사 나오면 수수료 들고 다 드는데 그거 다 제가 안 해드릴게요. 그냥 저 박순영 이사고요. 뭐 카톡 프로필 뭐 이런 거 다 위조해서 제가 회원님 뭐 방송 뭐 보시는 분 뭐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찾아왔어요. 너무 달콤해요. 너무 유혹적입니다. 그게 뭐죠? 예, 전형적인 증권 사기인 거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하고 계신 분 있다면 지금 당장 돈 돌려주세요라고 한번 문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사기 당하신 겁니다. 체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뭐 저에게 윤형이라는 사람, 뭐 마라톤 투자라는 사람에게 돈을 뭔가 맡겼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정보만 드리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교육해드리고 안내만 드리는 거지.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대신 운영해서 돈을 돌려주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계좌 이체입니다. 그렇죠? 사칭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FX, 뭐 외환, 이게 폰지 사기 다단계죠. 돈을 이제 받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었어요. 이자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이거 돈 돌려받으면 그 다음에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되죠? 1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1억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 소개해주죠. 그러면 10억, 20억, 50억 됩니다. 그러면 50억 들고 이제 튀려고 여러분한테 작업 치는 겁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코인으로 위장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코인으로 위장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FX로 위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코인을 사게 해줄게, 돈을 보내줘. 무슨 주식 사게 해줄게, 돈을 보내줘. 2차전지 사게 해줄게. 뭐 로봇주 사게 해줄게. 로봇주 중에서 비상장된 주식이 있으니까 요거 사게 해줄게. 500만 원 보내줘.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절대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 이게 빵번째 원칙입니다. 이것만 일단 안 하면 내 돈 원금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은 사태는 좀 특이하죠. 자, 이번은 제가 알고 있는 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본인 명의로 계좌가 열립니다. 명의는 본인 명의로 계좌가 열려요. 그리고 위탁으로 해서 주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여러분 임창정 씨를 예를 들겠습니다. 주식을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도 안 했습니다. 증거도 안 남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비밀번호를 투자자가 모른다. 내가 이걸 계좌를 열었으니까 이제 비밀번호를 알면 되는데, 그러면 조회해서 내가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팔아버리면 됩니다. 앱 깔아서. 근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어떻게 내 계좌에 내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설득하겠죠. 아니 어쨌든 저쨌든 제가 여러분이 사고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고 이제 속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뭐 어차피 내 계좌니까 없어져도 얘네들이 뭐 비밀번호 안다고 해서 출금해서 가져갈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점, 맹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출금해서 빼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알면, 다 알면. 그렇죠. 공인인증서라든지 그런 걸 발급받아서 또 빼갈 수도 있거든요. 신분증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 사기구나. 근데 그걸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거래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도 무인지, 여기서 자기네들이 신용거래를 할 거다 말 거다라고 신용 약정 체결하고 신용하면 뭐 전화 통화도 하고 확인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또한 얘네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요 두 개에서 본인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못 돌려받을 거예요. 못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들은 이제 연예계 전문 정치권까지 연계된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 이미 부자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금 날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인생에 뭔가 큰 충격, 그냥 파산할 정도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1, 2% 떨어진 게 아니죠.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하한가가 계속하고 있고 거래가 안 된다는 점. 지금 벌써 3일점 하하 받으면서 성광 마이너스 77, 76, 77, 77, 뭐 거의 77%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1억을 잡고 내 원금이 1억, 10억, 이 사람들은 좀 사이즈가 크니까 10억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10억을 넣었어요. 그럼 10억을 넣었는데 10억 원금으로 주식을 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주식을 사 들어가는 거죠. 이제 1번으로 산 사람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신용까지 질렀으니까 거의 몇십억대 부자가 됐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다단계라고 했죠. 이게 폰지 사기입니다. 그 다음 투자자가 또 와서 또 삽니다. 그 다음 투자자가 와서 또 사요. 그 다음 투자자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걸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해피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소개를 해주겠죠. 계속 소개. 그렇게 해서 소개받은 사람들은 또 그 주식 사고, 계속 그렇게 사서 지금 아까 이 과정을 이용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일임도 아니고 내 계좌로 하고 있고 비밀번호는 모르지만 신용거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연예계 전문직 정치권 인사들이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난 돈 되게 많이 벌었어. 내 계좌 보내줄까? 보여주는 거죠. 누구 명의로? 내 명의로 딱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 수익 났지? 200% 수익 났지? 300, 이제 신용 썼으니까 400% 수익 났겠죠. 그러면 분명히 신용에 대한 거래는 인지하고 있다. 네, 무인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한 사람이 소개를 해줬다면, 제 생각에는. 이 비밀번호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설득이 된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거래까지 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신용으로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었겠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만원 이상에서 15만원 요 이제 마지막 막차 탄 사람.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뭔 펀지 사기나 사기의 어떤 가장 끝단, 마지막 단. 그러니까 누가 더 바보이냐 게임에서 마지막 바보들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바보는 어떻게 됐냐. 10억을 들어간 마지막 바보는 신용까지 질러서 보통 얘네들이 신용 지르면 2.5배까지 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최대 맥스가 보통 2.5배이기 때문에. 그럼 1억, 10억이면 10억, 20억, 25억, 총 35억이 투자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종목마다 또 달라요. 이게 종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안 되는 종목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요번 특징은 또 뭐하냐? 우량주다. 신용이 가능한 뭐다? 우량주다. 코스닥 잡주 이런 거는 신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량주를 신용 투자했다. 이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되는 거를 치고 2.5배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딱 2배만 잡겠습니다. 2배만 잡고 그럼 1억 10억 넣었으니까 20억을 빌려서 총 30억이 투자된 거죠. 이제 30억이 투자되었는데 30억이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진 거죠. 내 돈이 30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30억이 반토막 나면 얼마입니까? 15억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점 하나 맞은 거 말고 그냥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부터 샀던 사람들을 계산을 하더라도 신용 2배 정도만 지른다 하더라도 30억 투자한 사람 치고 반토막 나서 15억 날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스코어? 내 돈 10억 날라갔고요. 마이너스 15억 찍혀 있으니까 계좌에. 그럼 내 원금이 10억이잖아요. 그리고 5억이 빚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래가 안 터지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 이용해서 한 사람들도 다 지금 증권사에서 반대매도 주문이 다 들어갔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증권사에서 반대매도 주문이 들어갔는데도 강제매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매도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매도 주문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삼천리는 이제 매도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 오늘 스코어 삼천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빚만 5억, 마이너스 5억 찍혀서 계좌에 있는 상태인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내 돈 10억을 넣었는데,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다 오케이 해서 10억 넣었는데 지금 계좌 확인하려고 잔고 확인하려고 보니까 뚝 보니까 마이너스 5억이 찍혀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 스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되면 이제 일단 삼천리만 투자한 건 아니겠죠. 아마 분산 투자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삼천리만 투자한 사람은 이제 마이너스 5억 찍힌 거를 증권사에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성강을 투자한 사람은 마이너스 5억인데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마이너스 5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7억, 8억, 뭐 마이너스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포짝 뛰는 그런 굉장히 큰 엄청난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기를 당했는데 문제는 변호사를 많이 고용해서 돌려받고 싶다. 이 사기꾼을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원금을 찾고 싶다. 그러면 찾으려고 만약에 예를 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을 했냐? 1인 자문사 계약도 안 했어요. 그렇죠? 계약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본인 명의고 내 계좌로 내가 거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거거든요. 네, 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 투자자가 비밀번호를 모른다? 이거 당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하겠죠. 왜 당신 계좌인데 당신은 비밀번호도 모르면서도 그걸 맡겼냐? 좀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내가 당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통장이 있는데 내 돈이 10억이 있는데 그 통장을 X라는 사람한테 주면서 비밀번호도 가르쳐주고 신분증도 주고 다 하면서 그 돈이 온전할 것이라고 믿는 당신이 정상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정상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못 돌려받습니다. 이거 못 돌려받아요. 신용거래 왜 마음대로 신용했어요? 그러면 본인 계좌에 본인 주식으로 신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 안 했단 말입니까? 못 돌려받습니다. 이거 못 돌려받아요.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런 계약을 이렇게 했다. 계약서 썼다. 뭐 신용거래 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계약서 썼어요. 그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어. 그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못 돌려받습니다.
못 돌려받습니다. 왜? 이 계약서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합리적인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 바보예요. 이런 계약을 왜 합니까? 이미 불법 계약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도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주가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작전이란 문제점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라고 판단하겠죠. 지금 내용상이 그런 거잖아요. 전부 작전인데 작전인 걸 알고 너도 돈을 넣은 거고 너가 지금 비밀번호 모르고 신용거래 모르고 이러는데도 너 그냥 돈 버는 거에 너 만족했잖아. 지금까지 돈 잘 벌 땐 행복했잖아. 그렇게 위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너는 상관 안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손실 났다고 돈 돌려달라고 안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난 억울해. 안 됩니다. 임창정 지금 억울하겠지만 임창정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이번에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더 조사 들어가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소개도 하고 이러면서 중간 거래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변호사 고용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어떻게든지 발뺌을 지금 빨리 선도적으로 발뺌을 하는 것 같은데 연예계에서도 매장될 수도 있는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예전 뭐 예를 들어서 불법 도박이나 다를 바가 없는 정도 수준인 거죠. 이거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투자자들이 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종목을 이런 구조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투자로 5만 원에 샀다, 10만 원에 샀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추정 매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회사에 청구한다? 그것 또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왜? 어쨌든 저쨌든 본인 명의로 본인 계좌로 본인이 매매한 거기 때문에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5만 원에 사서 10만 원 됐을 때 수익 팔았는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본인 책임, 본인 수익이잖아요. 근데 10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떨어지는 작전이든 뭐 불법이든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얘네들도 안 되고요. 작전 세력한테도 돌려달라고 해봤자 못 돌려줬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뭐죠? 그냥 불법적인 매매를 한 거죠. 주가 조작을 한 거죠. 그 책임입니다. 그 죄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법 처분을 받겠죠. 이 사람들은 뭐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사기쳐서 자기가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수임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죄목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불법 수신행위 뭐 이런 것들 수신은 안 했으니까 수신행위는 아니겠네요. 불법으로 주가 조작한 혐의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불법 내용 계약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뭐 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거고요. 여러분도 이번 일을 토대로 배워야 될 점은 절대로 이런 달콤한 유혹, 뭔가 달콤한 제안을 듣더라도 뿌리쳐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또 볼까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종목은 그냥 정상적인 기업들이에요. 일반 기업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하든 안 하든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 다음에 분할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빚으로 하지 않기는 내 계좌라도 내가 내 계좌번호, 내 비밀번호 알고 내 판단을 하더라도 빚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공부해야 되고, 뭐 네이버 주식 토론반 게시판 가서 이상한 소스 이런 거 안 들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은 내 삶의 일부로서 한 10% 비중으로 임해야 되지. 전부를 걸고 주식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신용만 안 쓰면 주식과 결혼할 일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신용 쓰는 순간 주식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목걸이에 목줄 달린 채로 주식에 목줄을 내놓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이 기업들을 재무적으로 이제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재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성강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이 기업의 시가총액하고 봤을 때 이제 2,600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얼추 다 왔습니다. 예, 당기순이익 뭐 100억에서 200억 사이.
영업이익 100억에서 300억 사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300억이니까 오늘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안 풀렸네요. 코스닥 쪽이라서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거래량은 오늘 좀 터진 것 같습니다. 30만 주 조금 터졌고요. 아마 내일 하한가 가서 잡으면 오히려 내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정지만 안 당한다면요. 단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회사 자체도 문제가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가면 거래 정지나 뭐 금감원에 조사받는다 하면서 뭐 재무적으로 아니면 나중에 감사 보고서라든지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게 좋겠죠. 삼천리 오늘 거래 나왔죠. 삼천리 300만 주. 이제 삼천리는 이제 거의 내일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찍으니까 뭐 그러면 500억 찍어야 되는데 뭐 단기순이익 500억 찍으니까 뭐 거의 얼추 다 왔고요. 대성홀딩스는 아직 조금 남았죠. 예, 단기순이익이 지금 뭐 많이 찍을 때 200억 최고 500억 잡고 영업이익 250억 잡고 절반 했을 때 한 2,500억 정도 잡았을 때 시총 지금 5천억이니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가스 마찬가지 5,600억인데 단기순이익 지금 맥스로 1,300억 잡은 거는 일시적인 것 같고 한 4,500억에서 영업이익 뭐 하더라도 한 5천억에서 2천억. 서울가스랑 대성홀딩스는 아직 조금 더 하한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하한가 가더라도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 생각에는 돌려받기 힘들지 않을까. 거의 돌려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보십시오. 내 명의로 계좌를 열었잖아요. 내 명의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타라 명의로 돈을 완전히 내려서 과거에 뭐 라임이라든지 뭐 펀드 쪽으로 이렇게 뭐 증권사 통해서 1억 이렇게 맡기면 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상호펀드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 경우 걔네들이 돈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NH투자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걔네들은 특별계정 이런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아까도 뭐 불이 나면 우리가 십시일반 10,000원씩 20,000원씩 모아서 전 국민이 화재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집이 타더라도 너 마음이 아프겠네, 힘들겠네, 너 집 다 타서 없어져서 1억 정도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그 보험금 내가 1억 낸 거를 전 국민이 1억씩 내서 10,000원씩 냈던 거에 대해서 합산해서 너 갚아줄게 이런 식으로 라임 자산이나 지금 뭐 어떤 자문사나 이런 에서 판매했던 상품들이 망가졌을 때는 돌려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펀드가 아니잖아요. 회사랑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한테 돌려달라 해도 안 돌려줘요. 그 다음에 지금 작전 모의 세력했던 10명한테 돌려달라고 해도 걔네들이 돌려줄까요? 아니 노 계좌를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해줬는데 어쩔 수 없다. 걔네들은 그냥 징역 살 수밖에 없겠죠. 걔네들은 돈도 없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뭐 그동안 뭐 수입 났던 돈 뭐 이런 걸로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사죄의 뜻으로 좀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감형받겠죠. 감형받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구속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구속 수사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되고 그냥 비밀번호 신용권 이거 뭐 이런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터질 게 이제 연예인들 이름도 나올 것 같고요. 전문직 의사들 뭐 변호사들 판사들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들 여기서 뭔가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면서 또 약간 불거질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좀 유수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사태를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큰 돈도 없지만 몇십억씩 주식으로 운용하고 뭐 몇십억씩 신용 거래할 일도 없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달콤한 유혹, 뭔가 짜릿하고 우리 일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금 금리가 뭐 3에서 5% 정도 되죠. 그러면 어떠한 투자처에서도 내가 5에서 10% 이상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 이러면 다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증권사나 뭔가 은행이나 정확한 기관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 보장 내용도 체크해야 되죠. 원금 손실이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원금에 대해서 전액 손실이 되는데 10% 이자가 보장되는지 단순히 이자만 보장되는 건지 원금이 보장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고 거래를 해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뭐 전 세계 시장에 있는 투자 상품들입니다. 예. 은행도 손해를 볼 수 있죠. 뭐 최근에 뭐 실리콘뱅크, 밸리뱅크라든지 뭐 각종 미국의 중소은행, 우리도 마찬가지, 저축은행도 마찬가지, 5천만 원 이상 들어갔다가 망하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또 PF 사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행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부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중소형 은행들 뭐 광주, 뭐 전북, JB, DGB, 대구 뭐 이런 쪽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조차도 조심해야 되고 중소형 증권사 거기에 PF 대출 줬던 중소형 증권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주식도 조심해야 되고 증권사도 조심해야 되고 저축은행도 조심해야 되고 내 돈 원금 5천만 원도 조심해야 되고 예금자 보호법 이상으로 돈이 들어간 거는 또 잘라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뱅크런은 미국이나 전 세계 뱅크런 중에서 우리나라 뱅크런은 가장 빠를 겁니다. 뭔가 하나 이상이 생기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1시간 이내에 셧다운 됩니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동시 접속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들 거의 다 셧다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분산해 놓으십시오. 예.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뱅크런이 되면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접속해서 난 빼야지 생각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우리 외양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 자금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지 내 돈을 어떻게 분산을 해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면 그냥 1시간 만에 그냥 다 셧다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네,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또 하나 공부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